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처리제라고 하면 첨관제를 가리키죠. 또 첨관제의 목적이 또 중요했었죠. 그래서 첨관제 보면은 역할 한번 보면은 내처리제죠. 자, 첨관제 첫 번째 보면은 pH 및 알칼리 조정제 역할을 하죠. pH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pH가 보면은 자, 너무 낮으면은 부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pH가 보면 높으면은 자, 이런 스케일 성분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불용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용해되지 않아서 분리해서 제거하기가 쉽죠. 또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화제. 그래서 경수 연화제죠. 그래서 이 경수 성분,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을 자, 여러분들 불용성을 만들어서 밑으로 침전, 가라앉게 해서 자, 제거하기, 분출을 통해 제거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게 연화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탄소제.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용존산소 이런 것들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슬러지 조정제. 네, 그래서 이제 슬러지 같은 게 이제 또 침전해서 또 분출 쉽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밍 방지제. 그 밖에 보면은 포밍 방지제. 그래서 이렇게 수면에 이제 기포, 이런 거품이 이제 발생하더라도 금방 보면은 기포가 꺼지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밍 방지제고요. 자, 여섯 번째는 가성취약 방지제입니다. 그래서 pH가 13 이상이면 이제 강알칼리한 부식이 나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첨가제 뭐 역할에 대해 나오면은 이렇게 6가지 있으니까 보통은 문제로 한 3가지 정도로 물어봅니다. 좀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첨가제를 보면 이제 주입하는 장치, 이거를 약주 장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약주 장치는 급수 펌프와 보면은 보일러 사이에 이제 설치해서 자, 급수 배관을 통해서 일정량만큼 약품이 주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의사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저압 보일러에서 자, 알칼리 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자, 급수의 pH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수산화나트륨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칼리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입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M 알칼리도가 높은 M이 보면 메틸 오렌지 알칼리도죠. 높은 단순 연화수를 급수하는 경우에는 자, M 알칼리 성분이 보일러수 중에 분해 농축돼서 자, pH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M 알칼리도가 높은 물에다가 자, 농축이 돼서 이 pH가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산화투륨 pH를 맞추기 위해서 주입하면은 더 pH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H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 제일 인산나트륨 또는 중압 인산나트륨, 그래서 인산나트륨 등을 주입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네. 자, 누설된 경도 처리를 겸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M 알칼리도가 높은 보면은 자, 물의 급수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인산나트륨을 이렇게 첨가해 주면은 자, pH 상승하는 것을 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급수의 경도가 높은 경우, 경도가 높다는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때 정인산염을 주입하면은 자, 슬러지나 스케일 네, 이런 것 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슬러지나 스케일이 만들어지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침전돼서 급수계통 이런데 급수 예열이나 이거를 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자, 경도 성분을 침전시키지 않는 중합 인산나트륨 이런 것들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중합 인산나트륨을 첨가를 하면은 자, 여러분들 경도 성분 이게 이제 침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침전에 의해서 급수 예역이나 급수 계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약품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기된 물을 주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탈기된 물 하면은 여러분들 탈기기가 있었죠. 그래서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기기, 그래서 뭐 진공탈기와 가열탈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탈기기를 거친 물, 그러면 용존산소가 이제 제거된 물이죠. 이걸 주입하는 경우에는 자, 탈산소제를 탈기기 출구에 주입하는 원칙을 한다. 그래서 탈기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처리제, 그러면은 자, 탈산소제를 사용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자, 탈기기를 거치면은 많은 부분의 용존산소는 이제 제거가 되지만은 완전히 100% 제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농축이 되거나 하면은 산소의 양, 용존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탈산소제가 이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탈기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탈산소제를 주입을 해서 보면은 또 미량 남아있는 용존산소 이런 것들도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기기와 탈산소제 이 두 가지는 병행해서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히드라즈. 이 히드라즈나 여러분들 보면은 아황산소다 이런 것들은 탈산소제 약품에 속했었죠. 자, 이런 히드라즈는 복수기 출구에 주입을 한다. 근데 이제 보통 복수라고 하면은 응축수를 복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축수 계통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제 출구에다가 보면은 히드라진을 하면은 자, 용존산소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복수기 발전소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고, 자, 진기터빈 구동할 때 배출되는 폐진기를 냉각수를 이용해서 버려지는 진기를 다시 이제 물로 응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보일러에 급수로 재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자, 한마디로 진기터빈에서 보면 사용되고 남는 진기, 버려진 진기 있죠. 이거를 다시 응축시켜서 물로 만들어서 응축수로 다시 보일러로 응축탱크로 모은 다음에 급수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순환이 되면은 진기터빈에 보면은 효율이 높아지고 또 물 사용량, 또 소비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내처리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약품은 이용 교환 장치 전에 주입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앞에서 한 번씩 좀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처리 이제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 그래서 내처리 약품은 자, 여러분들 만약 이용 교환 장치, 경수 연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약품을 첨가제를 주입하면 안 되고 이용 교환 장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수 연화 장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처리제, 첨가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고체 약품 있으면은 물에 잘 희석해서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약에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보면은 약품을 이제 공급하는 주기를 짧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단속적으로 또는 간격을 짧게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약품이 주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주입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자, 약품을 이제 공급하는 간격을 짧게 해서 그걸 대체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알칼리 처리입니다. 자, 알칼리 처리는 pH 조절. 한마디로 보면은 보일러수에 보면은 pH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pH가 보면 적정하게 높아야지 보면은 자, 이런 스케일 성분들이 보면은 자, 불용성이 돼서 보면은 자, 흡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식도 방지된다고 했죠. 자, pH 조정은 수산화나트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칼리 성분이라고 했죠. 또는 인산염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뭐 M 알칼리도가 자 높은 곳에서는 높은 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수산나트륨을 사용하면은 자, pH가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좀 억제할 수 있는 인산염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죠. 자, 인산염의 농도 조정은 헥사 메타인 메타 인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대신에 제3 인산나트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목표 pH 값으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자, 수산나트륨의 투입량 이걸 뭐 구하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간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 알카리도에서 여기 보면은 pH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자, 수산화 나트륨. 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에 보면은 자, 농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자, pH가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보면은 농도까지 이제 올렸을 때 pH가 보면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이것도 내용 정도만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인산염, 자 조정제를 이제 투입해서 인산이온의 pH가 이제 상승할 때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인산염 조정제를 투입해서 인산이온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pH가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생성된 인산이온만큼 수산나트륨량을 줄여서 투입한다. 왜냐면은 인산도 그렇고 또 수산나트륨은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둘 다 만약에 높이면 pH가 이제 급상승하기 때문에 자, 만약 인산이 많이 들어갔으면은 자, 만약에 수산나트륨량을 좀 줄여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로 하는 인산염의 농도에다가 0.27만큼 줄여서 이제 투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자, 농도에다가 0.1만큼 곱해서 투입을 이제 줄여서 하면은 아까 이렇게 인산이온만큼 수산화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뭐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문제로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인산하고 수산 암모늄, 수산 나트륨 뭐 관계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P 알칼리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면 뭐 ppm 어느 정도 보면은 뭐 농도를 맞춰주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인산염 처리가 있습니다. 자, 인산염 처리는 인산 나트륨을 이용해서 자, 보일러실에 pH나 또는 자, 인산의 이제 농도를 이제 조정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알칼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 인산 나트륨의 자, 인산과 나트륨의 이제 몰비를 2.8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뭐 내용 정도 가볍게 한번 봐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까지 뭐 깊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3 인산 나트륨과 제2 인산 나트륨의 용적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섞어 사용할 때는 4대1 정도가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제3하고 제2 인산나트륨 이거를 이제 섞어 사용할 때 뭐 용적은 이제 뭐 4대 1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못하. 네. 얘도 제2 여기 2가 되어야죠. 이제가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존산소에 함유된 경우 내처리진 투입량입니다. 그래서 내처리지 할 때 보면은 용존산소 제거할 때 두 가지 보면은 여러분들 탈산소제가 있었죠. 아황산 나트륨과 그리고 여러분들 히드라진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네. 이것도 자료를 이제 가져올 때 보면은 자료를 안 가져왔어. 자, 보면은 아황산 나트륨의 투입량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초기 투입량 뭐 7.88 이거는 뭐 상수고요. 곱하기 T 급수 중에 용존산소의 농도 플러스 1.58 곱하기 S 몰료수 중에 유지해야 함이 아니라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유지해야 할 자 SO3 자, 이 마이너스 이게 이제 보면 삼산화황입니다. 자, 삼산화황의 농도, 네, ppm. 자, 근데 원래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 책 만드신 분이 보면은 그냥 마무리 해버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투입량도 있고, 이제 연속 투입량도 있습니다. 자, 연속 투입량은 여기다가 불로율 곱하기 100분의 1.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곱해주면은, 자, 연속적으로 아황산 나트륨 투입량을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 마이너스로 포함이 됩니까? 네. 이, 어떤 거요?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온. 네. 이게 이제 삼산화학 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 다 찾아보니까 여기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KBO가 보면은 이게 이제 보일러 기준 같은 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찾아봤더니 내용이 이제 공식이랑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진입니다. 그래서 히드라진. 네. 자, 투입량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그래서 자, 초기 투입량 3.12 곱하기 급수 중 용존산소의 농도 그리고 여기다가 불로율 곱하기 100분의 1 더해주면은 연속 투입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좀 하기는 어렵고 대신 문제 좀 나온다면은 가령 여러분들 용존산소 제거하는 탈산소제 이제 종류 있죠.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지금 나왔던 아황산, 소다 그리고요 히드라진. 네, 그 정도는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내철 이제 탈산소제 종류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2페이지 보일러 추리 중에 이제 보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좀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 보존법 종류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자주 이제 문제로 좀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 휴지종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휴지라고 하면은 보일러를 가동을 안 할 때 보일러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존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 보존법, 또 만수 보존법.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건조 보존법은 보일러 본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해서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습기가 있으면은 부식이 일어나죠. 또 반대로 만수 보존법은 보일러 내에 본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보존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만수 보존법과 소다 만수 보존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만수 보존법은 한마디로 자, 부식, 방지제 이런 약품을 자, 물에다가 이제 희석해서 이걸로 단기간에 이제 보존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다 만수 보존은 소다가 보면 나트륨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보면 주로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pH 12 이내로 보면 pH를 맞춰서 보면 부식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pH가 보면 12 이내일 때가 가장 부식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2를 넘어가 보면 이제부터는 가정취화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일러 휴지시 이제 보존 한번 보죠. 자, 보일러 가동을 안 할 때 이제 보존하는 방법. 자, 그래서 보일러가 휴전 상태, 자, 가동을 안 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그 기간에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부식 이거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전 중 보일러 보존 조건이 적절하지 못하면은 자, 운전 중보다 더 부식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보존 중 보일러 가동하지 않을 때 보존할 때 새로운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하면은 이게 자, 문제점 또는 사고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휴지 보존에 보일러에 이제 휴지 보일러 가동하지 않은 보일러의 보존의 이제 필요성 한번 보죠. 자, 보일러 휴지하는 경우 대책 없이 막연하게 휴지시키고 있으면은 자, 만약에 이제 보일러 가동 안 한다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일러 내 외부에 다 부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외면에 부식이 발생하거나 자, 벽돌벽 등이 변질,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벽돌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소실 있죠. 연소실에 보면은 버너가 있고 화염이 나오는 주위에 보면은 내어벽돌로 이렇게 벽을 쌓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네. 네. 노벽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노벽. 네, 노벽. 논에 이제 벽을 쌓는 노벽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 뭐 순행벽도 있었고 공냉벽도 있었죠. 순행벽은 뭐냐면은 수간에다가 보면은 자, 내화 시멘트 이게 뭐였죠? 네. 내화 시멘트. 자, 내화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게 순행벽. 또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공냉벽이라고 하면은 자, 보면은 윈드박스 여기다가 보면은 내화 시멘트를 발라주면은 이게 공냉벽이 됐죠. 네. 아무튼 내화 시멘트 잠깐 생각해볼게요.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테스타블. 네, 테스타블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멘트인데, 자, 이거를 보면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은 이게 이제 내화, 어떻게 보면 불이 열이나 이런 거 전달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타블이 보면은 내화 시멘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벽돌벽, 그래서 노벽, 논에 이제 내화 벽돌로 보면은 벽을 쌓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수분이나 이런 게 있다가 만약에 연소할 때 이제 건조해지면은 이게 부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질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할 때 이제 건조하게 보존하는 게 좋죠. 자, 극단적인 경우 사용 중보다 휴지 중일 때 오히려 보일러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손상이라고 하면은 부식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일러에 보면은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자,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많이 운영하려면은
이렇게 휴지 중에도 보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휴지 보일러. 자, 가동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놀고 있는 이 보일러를 운전하고자 할 때는 뜻밖의 이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부식이 심하게 이제 진행되거나 새로운 부식이 발생하면은 손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를 보존할 때, 휴지시에 보존할 때는 자, 운전에 못지않게 대책이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에 보면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일러에 휴지 보존법이 있습니다. 자, 가동하지 않을 때 보존하는 방법. 네. 자, 근데 이 휴지 보존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제 맞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휴지 기간의 장단, 휴지 기간이 길거나 짧을 때, 그래서 단기 보존법이 있고 또 장기 보존법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휴지의 목적. 그래서 이 휴지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 뭐 단기간에 한번 또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보통 만수 보존을 사용하고요. 만약에 이제 장기간이 아니면은 아예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아예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건조 보존법을 사용을 합니다. 또 설치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네, 그리고 휴지시의 계절. 만약에 여러분들 계절이 동절기, 겨울철입니다. 그러면은 만약 휴지 기간에 만약에 만수 보존하면은 동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본체가 해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자, 겨울철에는 자, 건조 보존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물의 상태, 만약에 뭐 물이 주변에 얼을 수 있는 물이 부식성이다. 그러면은 건조 보존법을 사용해야겠죠. 또 보일러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서 자, 각각 맞는 휴지 보존법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보일러의 휴지 기간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많이 나눕니다. 보통 2,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2, 3개월 이내면은 자, 단기 보존, 이상이면은 장기 보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휴지 중에 보일러 수의 이제 유무에 따라서 자, 만수 보존법과 그다음에 건조 보존법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만수 보존법을 습식, 건조 보존법을 건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 보존과 장기 보존에 각각 보면은 건조 보존법과 그다음에 만수 보존법 두 가지씩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떠한 휴지 보존법을 이용하거나 자, 보일러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냉각시키고, 그래서 뭐 급격하게 뭐 급냉시키고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냉각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 보일러수를 배출할 때는 서서히 배출해서, 왜냐면 뭐 보일러 보면 내부에 보면 물을 가득 채웠다가 만약에 배출할 때도 만약에 이제 급하게 하게 되면은 뭐 보일러 보면 배관이 이런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서서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보일러 내외부의 청소는 주의 깊고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휴지 보존법 할 때는 하기 전에 보일러 뭐 내부 이제 청소해서 보면은 이런 뭐 스킨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존법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반찬대로 안 되겠죠. 언어 타일을 구성하는 데가 캐스타블이나 예약.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캐스타블이 보면은 이게 내와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와 시멘트는 자, 화염의 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자면은 이게 이제 질적으로 보면 열기나 이런 게 닿거나 아니면은 자, 복사열이 닿으면 그 부분이 달궈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노벽이라고 하면은 자, 내화 벽돌로 자, 보면은 버너 주위에 벽을 쌓은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이렇게 버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주위에 보면은 내화 벽돌로 이렇게 이게 이제 버너가 있어요. 그러면 연소실 안에서 봤을 때
자, 버너 주위로 보면은 내화 벽돌을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게 이제 노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행벽이라고 하면은, 자, 보일러 본체 안에 이제 수관이 이제 통과하죠. 기수드럼 있고 밑에 수드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수관에, 자, 여기 보면은 내화 시멘트 캐스타블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공냉벽 하면은 이거는 약간 윈드박스. 윈드박스의 역할은, 자, 여러분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을 촉진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윈드박스 보면 주위에다가 여기 버너 역할로 옆에 윈드박스가 붙어 있죠. 여기다가 보면은 캐스타블을 이렇게 발라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노벽과 순행벽, 공냉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이 이제 분산돼서 그 부분이 과열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염 주위에다가 보면은 내화 시멘트로 발라주거나 아니면 내화 벽돌을 해서 벽을 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번호 타일은 응? 번호 타일. 네, 버너 타일이요? 근데 버너 타일은 거기 내화 벽돌로 쌓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타일로 해서 보면 형상 있죠. 우리 보면은 화장실 보면 타일 같은 거 밑에 깔죠. 그런 걸로 해서 화염이 나오는 곳에 주변에 이렇게 그 타일로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캐스타블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화염의 모양을 만들 때, 형상을 만들 때 쓰는 거죠. 그게 보면은 이제 버너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보면은 오염 장치, 반면은 윈드박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컨버스터, 자,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버너 타일. 이 네 가지는 자, 뭐 화염을 이제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각자 역할이 있었죠. 윈드박스는 연료와 그렇죠. 공기, 혼합 촉진이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화염을 안정시키고요. 자, 컨버스터는 연소를 안정시킵니다. 버너 타일은 화염의 형상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제 공냉벽 하면은 약간 윈드박스 쪽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너 타일은 아까 캐스타블 이렇게 바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타일 같은 걸 이렇게 부착을 쭉 해서 보면은 화염의 모양 있죠. 이런 것 등을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는 보면은 객관식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객관식. 자, 보일러의 휴지 보존법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지문, 자, 두 번째 지문. 네. 자, 여기에서 세 번째는 네. 자, 세 번째는 여기 보존일 중에 보일러 수의 유무에 따라서
자, 만수보존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조보존법.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집었어요. 만수, 네, 건조법. 자, 세 가지가 있다. 자, 세 가지는 없죠. 자, 만수법 또는 건조법.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네. 어디 만수했는데 이제 건조할 수는 없죠. 네. 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 되도록 자, 천천히 보면 냉각시키는 게 좋고, 자, 또 보일러수 배출은 서서히, 자, 그리고 내부 청소 꼼꼼하게 해서 이런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자, 휴지 보존 전에 자,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앞에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어요? 우리 쫑훈이 아까 대답했을까요?